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시기의 특성상 아이에 대한 그 불안 걱정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을 좀 잘 안 드시고 싶어 하세요. 요즘엔 TMS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있는 정기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도 약 안 먹으면서까지도 모유수유를 이제 지속하려고 한다는, 이게 저는 조금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일단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산후 우울증이라고 진단될 정도는 대충 한 15% 정도 출산 이후에 경험된다라고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 경험하는 산후의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한 75% 정도까지도 많은 산모들이 좀 경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체로 2주 이내에 이제 사라지는 게 정상적인 일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평가를 좀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 증상은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울감도 나타날 것이고 즐거움이 사라진다든지 의욕이 사라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수면의 변화가 온다든지 식욕의 변화가 온다든지 생각하는 거 죄책감 많이 느끼고 이런 이제 변화가 온다든지 집중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겹치는 증상들이고요. 시기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산 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도 계속 지속되는 우울증, 또 비단 이제 2주 지나서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 후에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그 수개월 사이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울증에서는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돼서 경험되는 경우가 일반 우울증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구분되는 증상으로는 출산된 아이를 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이 불안해할 때 자주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을 좀 비이성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 같고 어디가 아플 것 같고 아이한테 사고가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과도한 걱정들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초산이 아니신 경우, 과거에 출산 이후에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한테서 좀 더 잘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리 중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기분 변화를 많이 겪으신 분들한테도 좀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울증, 아직 진단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잘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처음에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조울증이었고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자체 치료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상황이 좀 이제 특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유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요즘 젊은 산모분들도 어지간하면 모유 수유를 좀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유하는 동안에도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안전한 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엄마가 먹는 항우울제가 아주 소량, 아주 미량은 모유로 전달이 된다라고 이제 그거는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워낙 또 이제 그 산모분들이 그 시기의 특성상 아이에 대한 그 불안 걱정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을 좀 잘 안 드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엔 TMS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있는 정기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안마의자처럼 생긴 곳에 앉아가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 요거를 한 20회 정도 연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약을 꼭 드시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TMS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세요. 육아를, 아이들 케어를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바람에 지금 내가 당장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약 안 먹으면서까지도 모유수유를 이제 지속하려고 한다는, 이게 저는
조금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은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모유수유 중단하시자, 그리고 그냥 약물 치료하시자. 왜냐하면 아이한테 엄마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분유 먹이면서 건강한 엄마가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아이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 임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 여성분들은 이제 직업도 다 가지고 계시고 본인 커리어에 대한 의지나 욕심 같은 것들도 뚜렷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신을 하시게 돼서 커리어가 단절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받는 심리적인 영향, 상실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고요. 또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옛날 말로는 뭐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원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들 플러스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 지지,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을 때는 더더욱 산모가 우울증 위험에 좀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면담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게 지금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친정은 어디에 있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항상 여쭤보는 편이고, 남편은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어떠냐, 가사일에 대한 참여도가 어떠냐, 남편의 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산모분들이 겪는 그 산후 우울증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분들이 좀 세심하게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